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까? 큰 선물이 날아들었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참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들을 했는데 또 많이들 가슴 졸이면서 당연한 일을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간절하게 바랬던 것. 대한민국은 역시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홍순욱 부장판사가 조금 전 판결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판결문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처분 즉각 효력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금 곧바로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복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처분은 정면으로 거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거부됐습니다. 대한민국 정의로운 판사에 의해서 거부됐습니다. 이 거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는 첫걸음이고 이 거부는 문재인 독재를 막는 정말 확실한 자유민주주의의 판결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 만들어온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조미연 부장판사였죠. 윤석열이 직무 배제됐을 경우에 직무 배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판시했던 서울행정법원의 지난달 말 30일 조미연 부장판사의 판결에 이어서 어제는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의 온통 가짜 투성이의 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서 임정엽 판사가 또 그 엄청난 압력을 이겨내면서도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이것은 공정이 아니다. 반성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진실을 말하는 증인을 공격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법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순욱 부장판사 재판장이었죠.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판사들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나쁘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지난 70년간 많은 우여곡절 끝에서도 우리는 법의 지배, 그래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에 법의 지배, 법치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 확인해 줬습니다. 그 판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단신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또 다음 날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본소송을 내면서 이번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그 판결이 방금 내려진 겁니다. 이 가처분 신청인데 저도 사실은 솔직하게 제가 오늘 아침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 쪽에 승산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질 수 없는 싸움이지 않느냐, 도대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대체 이것은 질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것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내린 행정처분이 정말 그것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본 소송도 아니고 가처분 신청해서 이것을 중단시키고 대통령의 행정처분을 중단시키는 일, 이것은 정말 대단한 양심, 용기, 법리에 대한 확신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순욱 부장판사의
또 그 행정 12부 그 3명의 판사가 있죠.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제 재판장이고 경의를 표합니다. 뭐 여러 차례 쭉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길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직무 배제를 당하고 그 다음 징계가 정해지고 직무 배제에서 다시 업무 복귀하고 그때라도 문재인 정부는 문정권은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계속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추미애를 앞장세워서 징계를 연기해 가면서까지 징계를 강행합니다. 막 긴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원님 재판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도 문재인 정부 자기들 윤석열 찍어내기에 필요한 사람들로 다 짰고 징계의 사유 내용도 전혀 얼토당토하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다 짜맞추기 식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 가처분 신청에 질 것 같으니까 해임을 시키면 행정소송에서 당장 질 게 뻔하니까 정직 2개월이라는 자기들 나름대로 꼼수를 부렸습니다. 일단 윤석열이를 옷을 벗기고 보자.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온 자신들을 향하는 이 검찰 수사만이라도 피하고 보자. 그 다음에 공수처를 통해서 윤석열을 어떻게 찍어내보자. 홍순욱 부장판사가 그 부분을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가처분 신청이긴 하지만 사상 처음에 있는 일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그 다음 조미연 판사, 홍순욱 부장판사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의 자리는 그렇게 간단한 자리가 아니다. 검찰의 독립, 검찰의 중립은 그렇게 민주주의 정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했다면 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동의를 구해야 했느냐? 왜 헌법에, 그 많은 법에 검찰의 중립과 검찰의 독립을 규정했겠느냐? 조미연 판사는 즉각 윤석열 총장을 업무에 복귀시켰습니다. 이어서 홍순욱 부장판사도 또 윤석열 총장을 업무에 복귀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이 양심이고 이것이 법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금을 있게 한 힘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상세한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에도 이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게 가처분 신청이긴 하지만 행정소송, 본소송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이것이 워낙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심리를 2번씩이나 열어가면서까지 자기가 징계위의 그 절차 내용까지 모두 들여다본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모두 서류로 답변을 받으면서까지 모두 들여다보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령이 법치를 위반했다면 중단하라. 사실은 대통령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 뭐 당장 상식적으로 봐도요. 대통령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변명의 이유가 없고요.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복귀하겠지만 윤석열 총장 앞에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뭐 적지 않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직무 배제 또 징계 2개월 징계보다 더한 시련들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러서지 않고 공수처를 통해서 또 뭐 갖가지 방법으로 일단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윤석열 찍어내기, 윤석열 식물총장을 시도할 겁니다. 그 시련을 많은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하고 또 이번에 정확하게 확인했듯이 법치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많은 판사들, 지난 직무배제 때 확인했듯이 검찰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도대체 왜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일어섰던 전국에 2,000명이 넘는 그 검사들, 윤석열 총장과 함께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용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징계 자체가 앞뒤 말이 맞지 않았고요.
절차도 원님 재판이었고요. 하지만 단 하나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행정처분을 가처분 신청이라는 사실은 임시소송이거든요. 이건 여기에서 뒤집을 수 있겠느냐라는 걸 많이 우려했는데 역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분 좋은 뉴스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댓글을 통해서 동의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오늘 사실은 이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어떻게 보면 뭐 큰 소송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또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판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게 된다면 그 판결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에 무너져가던 흔들려가던 대한민국의 법치가 다시 회복이 됐고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굳건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뉴스를 전하면서 또 논평을 하면서 좀 흥분했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두 함께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밤이 아닌가,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